여러분, 되게 오래된 섬유 회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회사 장부 뒤에 수천억 원짜리 부동산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일신방직이라는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70년 된 섬유 회사가 알고 보니 부동산 재벌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낡은 옷감, 숨겨진 가치. 이 회사의 진짜 잠재력을 알려면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봐야겠죠. 바로 본업인 섬유 사업이 얼마나 탄탄한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신방직은 무려 1961년부터 한국 섬유산업의 산증인 같은 회사예요. 특히 고급 옷 만들 때 쓰는 코마사라는 분야에서는요. 그냥 독보적인 1위입니다.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본업 자체는 정말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쉴과 빌딩, 바로 두 개의 엔진입니다. 방금 보신 그 탄탄한 섬유 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회사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매출 구성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보이는데요. 물론 섬유 사업이 68%로 제일 크죠.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저 15%입니다. 본업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안정적인 현금을 계속 만들어주는 부동산 임대 수익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는 두 얼굴을 가진 거예요. 낮에는 쿠마사 시장 1위인 우량 섬유 회사였다가 밤이 되면 서울 한복판에 빌딩 3개를 가진 알짜배기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변신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만 연간 130억 원. 이게 바로 일신방직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잠자는 자산을 깨우는 열쇠. 자, 지금까지 이 회사의 이중적인 매력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히 잠자고 있던 거대한 부동산 자산이 갑자기 주목받게 된 계기는 뭘까요? 그 가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3,189억 원. 모든 변화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에 있던 낡은 공장 부지를 팔면서 회사가 이 어마어마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된 거죠. 근데 이 돈이 그냥 회사 금고로 들어간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옛날 공장 부지가 지금 버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단지로 변신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땅을 판 게 아니라 도시의 지도를 바꾸고 회사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쓰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막인 셈입니다. 이 숨겨진 가치가 현실이 되는 과정은 딱 3단계로 이뤄졌어요. 먼저 공장 땅이 갑자기 비싼 상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땅값이 폭등했고요. 그러자 이걸 지켜보던 주주들이 이 가치를 우리에게도 나눠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결국 늘 보수적이던 회사도 이 압박에 반응해서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삼박자였죠. 네 번째 파트, 기회의 외줄타기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회가 보이지만 투자가 항상 그렇듯 리스크가 없을 순 없죠. 자, 그렇다면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또 어떤 위험들을 조심해야 할지 구체적인 매매 전략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분석에 따르면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는 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생각했을 때 정말 무너지기 힘든 강력한 바닥, 즉 지지선이라고 보고요.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14,000원대, 그리고 지난 3년간 가장 높았던 16,400원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전략을 짜야겠죠. 특히 분석가는 막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건강하게 조정을 받아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인 12,200원대까지 내려올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럴 때 나눠서 들어가는 게 리스크 관리에도 훨씬 유리하고요. 당연히 리스크도 따져봐야 합니다. 밖으로는 원재료인 원면 가격이나 환율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안으로는 경영진이 좀 보수적인 편이었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적어서 주가가 갑자기 훅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딜까?
이 모든 분석을 다 합쳐봤을 때 일신방직의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밸류에이션과 목표 주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이랑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을 비교해보면요. 일신방직도 자산 가치에 비해 엄청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일신방직만의 차별점이죠. 그러니까 PBR 0.36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실제 자산의 36% 정도로밖에 안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주가와 실제 자산 가치 사이에 엄청난 틈이 벌어져 있다는 거고, 바로 그 틈이 우리가 노리는 기회인 셈입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단계적입니다. 짧게는 14,000원, 중기적으로는 PBR 0.4배 수준인 16,000원에서 17,000원,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이 자산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 잠재력이죠. 결국 이 투자의 핵심 논리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기엔 탄탄한 자산 가치가 딱 버텨주고 있고, 위로는 광주 개발 같은 강력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가치 투자의 기회라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 아주 튼튼한 본업을 가진 회사가 숨겨진 부동산이라는 보물 상자를 갖고 있었고, 이제 막 그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명확한 상승 이유까지 있으니 분석가의 최종 결론은 강력한 매수 추천입니다. 오늘 일신방직 사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한 기업의 진짜 가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무 제표에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의 청사진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